안녕 식구들. 제가 전직 은행원이다 보니까 채널에서 청약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고 소개도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청약 제도에서 지금까지 미혼 청년들은 설 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점도 별로 없고 그만큼 당첨 기회가 작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뉴홈은 좀 다릅니다. 그야말로 우리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커진 거니까 뉴홈 대체 뭐가 좋아서 이렇게 시끌시끌한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일단 뉴홈이 무엇이냐? 뉴홈은 공공분양주택 50만 호의 이름입니다. 공공주택 50만 호에 대한 사전 청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 6월에도 있었고요. 앞으로 9월과 12월, 올해는 2번 남았습니다. 청약은 사전 청약과 본 청약으로 나뉘어지는데 본 청약은 딴딴따단 결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전 청약은 약혼 같은 거예요. 나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우리 약혼할래? 좋아. 결혼한 사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혼식도 하고 우리는 결혼할 사이입니다. 땅땅땅 이렇게 반쯤 확정을 받아두는 거잖아요.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면 본 청약에서도 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쭉 유지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입주 성공인 거죠. 근데 사실 청약제도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고 기존에도 있었던 건데 공공분양도 원래 없었던 게 만들어진 게 아닌데 뉴홈이라고 뭐가 특별한가? 장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장점 하나, 미혼 청년들을 위한 특별 공급. 기존의 공공분양에서는 미혼 청년들을 위한 특별 공급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뉴홈에는 있다 이거예요. 뉴홈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3가지 유형에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공분양에 미혼 청년들을 위한 특별 공급이 생겼다. 이 자체만으로 확실하게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혼 청년은 말 그대로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39세를 얘기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자가에서 살고 있고 주민등록 등본에 한 가정의 세대원으로 묶여 있다면 이런 저 역시 미혼 청년 특별 공급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요건이 있긴 합니다. 청약은 항상 공고문을 꼼꼼하게 완전 작은 글씨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 건데요. 큰 요건으로는 첫째 혼인 중이 아니고 둘째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셋째 만 19세에서 39세인 사람.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유주택자인 부모와 함께 살고 주민등록 등본상에 함께 묶여있는 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특별 공급으로 가능합니다. 장점 둘. 사실 이건 뉴홈만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사전 청약의 장점인데요. 사전 청약의 가장 큰 장점이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 뉴홈 이거 괜찮다는 건 알겠는데 나 지금 수준에 갖고 있는 돈이 없어. 이런 나는 신청 못하겠지? 가 아니란 얘기예요. 신청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계약금조차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치르고 나서 진짜 당첨자로서 지위가 확정이 되면 그때 계약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 집 마련에 대한 염원도 있고 청약 좋다는 것도 알겠고 내가 청약 통장 갖고 있어가지고 청약 넣어보고 싶기는 한데 무서운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혹시나 당첨이라도 되면 어떡해. 난 낼 돈도 없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쉬이 넣어보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전 청약은 본 청약까지 1, 2년 정도의 시간 텀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일단 계약금 모으고요. 그 뒤에 또 중도금을 위해서 모으고요. 또 잔금을 위해서 또 모으고 이렇게 시간을 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뉴홈 지금 넣어봐도 괜찮다라는 거죠. 만약 운 좋게 당첨이 된다면 오히려 이게 목표의식, 뚜렷하게 내가 어느 정도 모아야 된다라는 숫자적인 목표가 생기는 거니까 열심히 저축을 하게 될 동기부여도 되는 거죠. 다만 공고문에 적혀있는 분양가는 나중에 본 청약 때는 조금 더 올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목표치를 넉넉하게 잡고 저축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뉴홈은 유형이 3가지라고 있는데 어떻게 나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아요. 싸게 분양을 받아가지고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는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이 집 좀 시세도 많이 오른 것 같고 우리 딴 데를 이사 가고 싶고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팔려고 할 때 아무한테나 팔 수 없고요. 공공에 환매를 해야 됩니다. 의무기간 다 지나고 나서 LH에 팔고 수익도 LH랑 7대3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인 선택형은 이름 그대로예요. 내가 일정 기간에 일단 먼저 살아봐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계속 내면서 6년 동안 거주를 하고 그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 나 이 집 너무 좋아. 이 집 살게요. 혹은 제가 6년 살아보니까요. 뭐 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죠. 나눔형이랑 선택형은 장기 저리의 모기지를 지원합니다. 모기지라고 써놔서 그렇지 그냥 전용의 대출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갚아도 되는 거고 저리 낮은 금리로 제공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마지막으로 일반형은 기존에 있었던 공공분양의 일반 분양이랑 비슷해요. 하지만
하지만 청약이다 보니까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 건 당연한 얘기겠죠. 당장 다음 달에 있는 9월 뉴홈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도 나눔형 물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6월 공고문을 미리 한번 보시고요. 아, 나눔형은 이렇구나. 미리 한번 내용을 좀 숙지를 해 놓으시면 9월 초에 당장 공고문이 뜨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뉴홈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질문이 달린 게 바로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가 청약이 뜬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아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나요? 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수도권에 살고 있어야 뉴홈 사전 청약에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기본 요건이고 해당 청약이 뜬 지역에 살고 있으면 우선권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서 거주자 30%, 경기도 거주자 20%, 수도권 거주자 50%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배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라는 기본 요건만 충족을 한다면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 것 뿐이지 그 외의 분들은 아예 청약 당첨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둘 다 넣어도 괜찮은가요? 인데요. 일반 공급, 특별 공급 둘 다 넣는 것 가능하고요. 만약 둘 다 당첨이 됐다 그러면 특별 공급의 당첨자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첨자 공고일입니다. 당첨자 공고일이 다른 공고는 중복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공고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넣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청약 처음 넣으시는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일단 다 넣고 봐. 다 넣고 나서 당첨이 됐는데 중복 신청을 해가지고 부적격.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청약은 공고문을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쉬운 점도 몇몇 있지만 미혼 청년들이 특별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앞서서도 강조했지만 사전 청약이니까 본 청약까지 시간을 벌고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꼭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현명하게 제도 활용하는 것만큼 똑똑한 재테크 없다는 거.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